이번 전투의 선봉에는 저희 소년대가 서겠습니다. 너희가 용맹한 것은 알겠으나 안 될 말이다. 어린 너희를 전투에 데려온 것만으로도 차마 짓지 못할 죄를 지은 것 같아. 너희의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는데 그런 너희를 전투의 선봉대에 서게 하다니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강감찬은 자신들이 이번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상대로 맨 앞에서 싸우고 싶다 말하는 어린 병사들을 보면서 당황해했어요. 1018년 거란이 고려를 다시 침입하였을 때 고려는 최대한 군사를 많이 모으기 위해 어린 소년들까지 징병하게 되었고 결국 20만 8천 명이라는 막대한 병력을 모집해 거란은 고려의 엄청난 병사들의 수를 보고 지레 겁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40만 대군을 데리고도 고려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했던 거라니 이번에는 약 10만 명의 군사만 데리고 왔으니 20만이 넘는 대군을 준비한 고려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본인들도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고려에게 유리하게 전투가 흘러갔고 그 중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던 것은 바로 10대 소년들로 이루어진 소년대였습니다. 소년대를 이끄는 자는 설주카로 매우 용맹한 남자 소년이었는데 얼굴은 하얗고 몸집은 작았기 때문에 소년대 병사들은 설주카가 꼭 여자 같다고 장난을 치기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설주카는 엄청난 무술 실력으로 소년들을 제압했죠. 설주카 쟤는 도대체 언제 저런 실력을 갖게 된 거야? 대부분의 소년 병사들이 글 공부를 하거나 농사일을 돕다가 군대에 온 것과는 달리 사실 설주카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약 8년 동안 혼자 절에 들어가서 무술 연마를 했던 여자아이였는데요. 양규 장군의 군대에서 싸웠던 아버지 이관이 거란군 때문에 죽게 되었고 이날부터 설주카는 반드시 오랑캐놈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면서 매일 절에 가서 칼을 휘두르는 법과 창을 다루는 법, 화살을 쏘는 법 등을 익혀서 그 무술을 연마한 기간이 8년이나 되었기에 군대에 갓 들어와 이제 칼을 잡기 시작한 또래 남자 아이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인 척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고 소년대의 대장 자리에까지 올랐죠. 강감찬 장군으로부터 선봉대에 설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뒤 울분을 참지 못한 설주카는 늦은 밤 강감찬 장군의 처소로 찾아갔어요. 상원수 나으리를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상원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밤이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도록 하여라. 거란군이 내일 새벽에 쳐들어올지 내일 낮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사옵니다. 이곳에서 상원수 나으리가 깨실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밖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소년대의 대장과 호위병이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를 들은 강감찬은 설주카를 들여보내라 이루었어요. 설주카는 강감찬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존경하는 상원수 나으리, 소년대 전체가 선봉대에 설 수 없다면 저만이라도 꼭 선봉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허어, 아주 고집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로구나. 내가 꼭 선봉대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설주카는 품 안에서 아버지 이관이 돌아가실 때 남긴 시 한 편을 꺼내어 강감찬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랑캐가 1000만 번 침노한들 고려의 아들들이 두려움 있으랴. 후손들도 우리처럼 싸우리라 믿기에 장검을 비껴들고 이 몸 바쳐 달리노라. 저의 아버지 이관께서는 후손들도 자신처럼 두려움 없이 오랑캐를 상대할 것을 믿으시고 전장에서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이 전투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였고 내일 전장에서 보잘것없는 제 목숨을 던져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하고 거란으로부터 고려를 구해낼 것이옵니다. 저는 살아서 나갈 생각이 없사오니 목숨을 잃을까봐 선봉에 세울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제발 꺼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강감찬이 담담한 어조로 말하기를 알겠다. 내 소원대로 해주마. 내일 선봉대에 서도록 하여라. 다만 너도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 감사하옵니다. 상원수 나리의 소원은 무엇이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선봉대에 서서 거란군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해라. 하지만 절대 목숨을 잃지는 말거라.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 그게 바로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강감찬은 설주카가 대군의 선봉에 서게 했고 다음 날 거란군과 귀주에서 전투를 벌일 때 설주카는 그 무술 실력을 거침없이 발휘하며 거란군의 목을 베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설주카를 포함한 고려군이 힘을 다해 싸웠지만 거란 또한 지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싸움은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요. 그때 설주카는 대장의 목숨을 빼앗아야 이 전투가 끝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칼을 휘두르며 누가 대장인지 찾다가 마침내 소배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 자가 바로 소배압이로구나. 지난번 전투에서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은 군대의 적장이 바로 내 놈이었지. 내 오늘 반드시 내 목숨통을 끊어놓으리라. 그렇게 설주카는 매서운 기세로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앞에 있던 거란족들은 추풍낙엽처럼 목숨을 잃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설주카가 소배압으로 향해 순식간에 다가오자
소배압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였고 뒤로 발걸음을 스물스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포에 떨던 소배압에게 설주화가 마지막으로 칼날을 휘두르려던 순간 소배압의 호위병이 설주화를 향해 화살을 쐈고 하필 그 화살이 갑옷 중 약한 곳을 뚫어 설주화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설주화의 매서운 기세를 보고 고려의 한 시즌이라도 더 있다가는 살아 돌아가기 힘들겠다 판단한 소배압은 갑옷과 말까지 모두 버려둔 채 거란으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수 강민첨 대장군과 기병은 발령까지 추격해 소배압은 겨우 목숨을 건지는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거란군은 목숨을 잃게 되어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다네요. 설주화의 뛰어난 활약을 전해 들은 강감찬은 그녀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직접 왔고 그제야 설주화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성별까지 숨겼다니 설주화 너는 참으로 대단한 아이였구나? 설주화의 모든 정체를 알게 된 강감찬은 그녀를 공신으로 기렸고 그녀의 이야기는 북한 평안북도 일대에 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